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악인 어몽길 대장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오르지 않는 곳에 오르는 걸 인생의 업으로 여기고 좀 있는데요. 오늘 모실 이분은 한 장에 수천만 원 하는 한지를 구입하시고 각 나라의 그 지도 안에다가요 1cm 크기의 글자를 빼곡히 채워 넣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지도를 그리며 도전하는 이유는 바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데요.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진 자랑스러운 진짜 우리 한국인이신 것 같습니다. 한국 작가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존경합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름에서부터 그 의지와 나라를 향한 그 사랑이 막 느껴진다. 한국. 예. 본명 맞으세요? 호적 등본에 보면은 한한국으로 불명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좋은 이름 같아요. 어머님께서 예. 이름 속에 나라국, 나라가 3개가 들어있는데요. 예. 나라를 3번 또 생각하라는 의미에서 한국으로 지어주셨습니다. 본명입니다. 저 어머니께서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제1회 대한민국 기록문화대상 종합대상 받으시고 대한민국 성공대상 한국문화예술공헌대상 세계평화예술인상 세계 한류대상 세계평화공로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10년을 빛낸 도전한국인으로 또 4위에 오르기까지 이 수많은 상을 휩쓸고 계신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막 지금 이 상을 막 굴리는데 벅찬데 이 이외에도요 상이 막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냥. 참. 예. 사실은 그 상 중에 반은 네. 우리 엄대장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받아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상당히 결과가 좋아서 기분이 예. 좋은데 네네네. 우리 한글과 한국을 또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어떤 평화라는 아이콘을 가지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겸손하시네요, 진짜. 한국 작가가 그린 세계 평화 지도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말로서는 좀 설명하기 부족하겠지만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작이 되는 거예요? 세계 평화 지도. 한글 세계 평화 지도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진짜. 네. 그 8만 대장경이 있었다면은 또 과거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석봉 선생의 글씨와 그다음 세종대왕의 한글, 그다음에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도를 합치한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 유일한 분단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분단 국가의 염원을 한글을 통해서 전 세계의 어떤 지도 세계 평화 지도를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대작업은 이제 한 70%는 그네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또 한 20%는 작가가 어떤 평화의 메시지를 또 담게 되고 또 10%는 평화에 대한 시를 담아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 기증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밑그림을 그린 것도 아닌데 한치의 그 오차도 없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 밑그림도 없는데 이렇게 그리기까지 뼈를 깎는 고통이 있으셨다던데 어떻습니까? 그 과정들이? 사실 이 자리에 와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엄대장님께서도 평상시에 존경을 합니다만은 엄대장님도 사실 미친 분이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 역시도 미친 놈입니다. 미쳤기 때문에 최고의 정상을 엄대장님도 올라가셨고 저 역시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그 대형 한지에 작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초대형 한지를 만드는 작업 과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서예를 하게 되면 그 이제 바둑판 모형에 그 하선지 밑에다 대고 그 바둑판을 보고 이제 글씨 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글씨 자체가 너무 적고 또 말이에요. 특히 한지를 여러 겹에 이어서 배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접을 하게 되면은 밑그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래서 눈을 감고도 쓸 수 있는 일단 경지. 두 번째는 저도 연필로 줄을 치고 싶죠. 글쎄 말입니다. 줄을 치고 싶으나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천년 가는 한지는 당나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쥐게 되면 당나무 부풀이가 일어나서 그야말로 1cm 글자가 핵순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쓰는 훈련과 여러 가지 뭐 포복하는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젊었을 때 이런 작업을 위해서 뭐 눈을 가리고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기어다니고 포복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 많은 분들이 좀 미쳤다. 그래서 사실 저는 글 쓰는 데는 미쳤지만 머리는 정상이었거든요. 포복. 포복까지 하시면서 그걸 이제 고행을 하셨네, 진짜. 그 큰 한지에 글자를 한 글자가 써내려 가다가 사람인들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 부분에서 가끔 한 글자 틀리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이렇게 발생되면? 엄 대장님도 산에 올라가시다가 이제 기후가 안 좋거나 그러면 다시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저는 가다가 작품 쓰다가 다시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끝까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해야 되냐 하면은 늘상 저는 제 자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100자를 써야 된다 하면 반드시 101자를 쓰고 제가 붓을 놓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 자신한테 졌다. 오늘 내가 99자를 쓰고 내일 2자를 더 쓰지. 그건 제 자신 이미 진 겁니다. 그래서 항시 제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물론 엄 대장님도 그래서 아마 최고봉에 오르셨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이런 그 대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무엇보다 제일로 힘이 든 게 이제 오탈인데요. 제가 이제 아시는 분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 작업은 오탈이다. 그래서 사람은 200자가 넘어가면 오탈 확률이 제일 많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0자씩 외웠습니다. 10자씩 외워가지고 쓰신 거예요? 10자씩 외웠었는데 오탈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니까. 그래서 왜 쓸래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1년, 2년을 썼는데 오탈 때문에 버리고 이게 한지기 때문에 또 오래 팔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이런 점이 지우개 같으면 지울 수 있고 화이트로 좀 이렇게 지울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오탈이 제일 이제 어려운 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터득한 게 한자 이상을 욕심내지 말자. 이제 최선을 다하자.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짓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게 빠른 길입니다. 오히려 욕심을 안 내고 한자만 한자 쓰다 보니까 오탈이 덜 나고 오히려 그게 더 빠르더라. 그래서 아마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써내려가는 과정에 정말 그게 저희 아까 막 낮은 포복하는 뭐 눈 감고 막 그러고 다니셨다고 그러는데 고행 그 자체라고 하던데요. 한번 작업을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그 끝까지 써 내려가는 거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렇습니다. 일필휘지입니다. 그림은 덧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글씨기 때문에 일필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어렵고 또 이제 이렇게 써 내려가다 보면은 보통 제가 작업을 하게 되면 12시간씩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12시간씩요?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뭐 2-3시간씩 잠을 자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데 잠을 안 자다 보니까 이렇게 정신 집중이 이제 떨어지니까 그렇겠죠, 이제 오탈이 아무래도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어렵고 힘든데 왜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붓을 잡느냐 하면은 보통 이제 붓글씨가 그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처음 붓을 잡았던 그때 느낌과
3년 후에 붓을 놨을 때 그 맥락이 똑같아야 됩니다, 분위기가. 중간에 기분이 업이 되거나 또 중간에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글자가 또 적어지고 또 강약이 뭐 이렇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로 힘들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단은 작품이 올라가면은 한번 붓을 잡게 되면은 오랜 시간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거의 작업을 하다 이제 내려오게 되면 굴러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피가 안 통해서 펴지지가 않아요, 무릎이. 그래서 거의 굴러서 나오고 나와서 제가 약속을 하죠, 제 자신과. 이제 뭐 털라고 이름을 한국으로 지었을까? 예를 들자면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제가 또 평상시에 존경하는 분이 우리 김은국 선배님을 존경하는데 차라리 흥국으로 이름을 짓거나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마치 또 한국으로 지어서 이런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위에 작품을 쓰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갈 때는 한 최소한 일주일 동안 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좀 올라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또 몸이 슬슬 가렵습니다. 저길 가야지, 저기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또 쓰게 되고. 그래서 늘 무릎에 상처가 아무 날이 없었죠. 그러시겠습니다, 진짜. 뭐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또 계셨으니까 제가 한번 좀 시연을 한번 하자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한자 쓰고 나면은 이제 스탠드가 있어요. 스탠드를 잡아당기고 다시 일어나서 자세를 바로 잡고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또 스탠드 잡아당기고 또 글자를 한자 쓰고 그렇게 해서 글자를 6m, 7m를 썼다면 몇 달 동안에 걸쳐서 가는 것이 3보 1배가 3보로 간다면 저는 몇 달 동안을 작업을 한 것이 1cm 갑니다. 글쎄 말입니다.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글자를 좀 주변에서 좀 크게 해라. 그러나 왜 크게 안 하는 이유는 초심을 잃지 않게 해서 많은 분들의 여기 오신 분들의 하나하나의 어떤 염원을 같이 담겠다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 고행이시네요, 고행. 고행이죠. 그렇다면 처음 붓을 잡은 게 언제고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습니까? 어떤 겁니까? 그 아버님이 노력입니까? 아버님이 서편제 남도 서편제 고수셨어요. 늘 저희 집안에는 이제 국악인들이 많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저는 그 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님께서 너는 이름이 한국이기 때문에 붓을 가지고 우리 한국적인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고수가 안 되고 8살 때부터 이제 붓을 잡게 됐죠. 그래서 두 분의 스승으로부터 글씨와 그림을 이제 사사받게 됐습니다. 주변이 그 손가락 있을 때도 절대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보다 특별한 어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이제 한한국이어서도 있지만, 이런 작업은,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지금 분단 국가, 유일한 분단 국가의 어떤 평화의 아이콘을, 이거야말로 한국의 브랜드다. 이거야말로 신문화다.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이것이야말로 평화 화합이 그야말로 이게 이제 세계적인 아이콘이 될 수 있어서 그래서 붓을 절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한때 뭐 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참.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안 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큰 일을 이뤄내서 하시라고 다 그렇게 분명히 정해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웃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너무 절박했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이제 어렵고 형편이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저희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한국이가 어렵고 힘들 때 통장을 주시면서 이걸 가지고 한집값에 좀 보태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그 돈으로 이제 그 한지를 만들어서 그 큰 대한민국 통일 지도를